안녕하십니까. 13년차 김기범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에 수임해서 2024년 작년까지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1심 재판으로 마무리가 된 사건인데 회사가 종업원, 전 종업원을 상대로 저작권법과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는 여기서 피고인 종업원을 대리했습니다. 간략하게 사실관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회사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피고 종업원을 채용했습니다. 대략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피고 종업원은 처음에 입사할 때 보안 서약서를 쓰고 입사했습니다. 일체 회사에서 근무한 지식이라든지 자료에 대해서 외부로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피고는 이 회사에 다니면서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는 못했어요. 개발자로서. 이 회사가 소규모 회사고 개발 노하우가 없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 피고 종업원도 프로그램 개발 관련된 사교육을 받고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좌충우돌했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개발했던 소스코드를 회사 내에 저장을 한 게 아니라 GitHub라고 잘 아실 겁니다. 개발 소스코드를 팀 단위로 관리하거나 저장하는 그런 공간인데, GitHub에다가 자신의 개인 GitHub에다가 회사 생활하면서 짜둔 프로그램을 보관을 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퇴사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갑자기 내용 증명이 나온 거예요. 당신 GitHub에 우리 회사 보안 자료가 올라와 있다. 당장 지워라. 그래서 지웠는데 갑자기 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받은 거예요. 내용 증명은 이 소장 청구 내용과 똑같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폐기해라. 그리고 손해배상액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해라.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자초지종을 들은 다음에 원고 주장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분이 올려놓은 소스코드들이 전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저작물이 아니었고, 또 영업비밀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개인 GitHub에 올려놓은 자료들은 프론트엔드 강의 자료였어요. 프론트엔드에서 많이 쓰이는 리덕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리덕스 강의 자료, 유명하신 강사분의 강의 자료를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복사한 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는 처음에 이것뿐이었어요. 이거를 개인 GitHub에 올려놨으니까 저작권법 위반이고 영업비밀 침해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항변을 하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였어요. 갑자기 원고 주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피고가 개인 GitHub에 올려놓은 건 이것뿐만 아니라 한 9개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피고한테,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있었다. 근데 그것도 저작권법이 적용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전혀 아니다. 영업비밀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항변을 했고 하니까 갑자기 원고는 그 9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성명 신청을 했습니다. 구성명 신청. 그래서 이 9가지에 대해서 피고한테 자료를 제출해라 라는 내용으로 성명 신청을 한 거예요. 원고가 어떤 걸 성명 신청을 했냐면은 피고 GitHub에 강의 자료 외에 다른 9가지 코드가 더 저장되어 있었는지 여부하고, 다른 코드가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그 내용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고가 자기가 입증해야 될 내용을 피고한테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청이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원고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원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한테 성명 신청을 재판부에 구하면서 피고 측에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을 했고, 재판부는 제 주장을 받아준 거죠. 결론적으로는 재판이 2년 가까이 가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물 침해가 되려면 프로그램 저작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인간의 독창성이 가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창성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냥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건 아니고 사상이라든지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독자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GitHub에 올려놨다고 인정한 그 딱 하나, 리덕스라는
프론트엔드 강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작권법 침해가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서 나머지 9가지 피고가 올려놨다고 주장하는 그 회사 소스코드 역시 원고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건지, 구체적인 소스코드가 뭔지, 저작물성이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전혀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원고 손을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안서약서를 썼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안서약서를 쓰면은 무슨 만사 형통, 피고가 자기 SNS라든지 클라우드에 뭐 하나 올려놓거나 뭐 회사 일에 관한 거 뭐 하나만 하면 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안서약서 매우 강하게 써져 있거든요. 보안서약서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썼다 한들 강의 자료라든지 오픈소스를 그냥 조금 살짝 마사지한 정도의 코드를 올려놓은 거 가지고 그거를 회사 개인의 창작성이 가미되어 있는 저작물 또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되려면 단순히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만으로 영업비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법에 정해진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 방법이라든지 그 영업활동, 판매활동에 있어서 비밀로 관리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의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는다면은 회사 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하더라도 무조건 영업비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피고가 GitHub에 올려놓은 코드는 전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물이라든지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함께 판단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